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창봉의 주식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디에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 장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나비가 있군요. 예, 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있고요. 갈매기인가요? 갈매기는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의 날갯짓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뭘까요? 예, 이거는 바로 나비는 보통 우리가 버디라고 그럽니다. 독수리를 우리는 이글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이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나비의 날갯짓을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알바트로스라는 거는 잘 모르십니다. 정말 나오기 힘든 거니까. 예. 골프 용어입니다. 골프. 오늘의 나비는 바로 2020년, 21년 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골린 이야기입니다. 기준 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통 파라고 하죠. 그거보다 한 개 덜 쳐가지고 홀에 넣으면 버디가 되는 거고, 또 너무 잘 쳐가지고 두 번 만에 넣게 되면 이글이 되고, 그걸 세 타 만에 파5라는 게 있습니다. 5홀 만에 이제 홀에 넣으면 그게 파가 되는데, 규칙에서. 근데 내가 너무 멀리 잘 쳐가지고 두 번 만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겁니다. 이미 골프를 아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너무 친숙할 거고, 이글도 로망인데 알바트로스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홀인원보다 어렵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골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과연 골프라는 게 여러분이 많이 매체에서 접근해봤지만은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야, 정말 나는 지금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가 있을 수가 있고, 원래 골프를 치시던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 여전히 저게 뭐 돈 많은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아유 참 저게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식 투자가의 관점에서 나비의 날갯짓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특히나 예능 프로가 말이죠. 자, 잘 보시면 제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방영 중인 것도 있고 방영이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 지상파, 케이블 전부 다 제가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야, 골프 예능이 TV에 나온 거예요. 편성이 된 겁니다. 골프 예능.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그냥 놓치시면, 이게 한국의 사회고 한국의 문화라면 꼭 우리가 깊이 있게 어떤 매체를 접하지 않고도 그만큼 한국이 얼마나 지금 골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골프산을 우리나라만 보면은 사실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국만 보면 안 되잖아요. 글로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건 2019년도 자료입니다. 영국 왕실 골프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RNA라 그랬는데, 영국 왕실 골프협회에서 본 자료를 제압을 해봤더니 전 세계 209개 국가에서 골프를 칩니다. 그런데 209개, 전 세계, 우리나라 아니죠? 예, 지구. 전 세계에서 한 209개 정도 나라에서 골프장이 있고 골프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 89%가 사실은 상위 20개 나라들입니다. 골프. 뭐 코스까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글로벌들이, 뭐 글로벌이 아니죠. 골프를 안 치는 데가 거의 없구나. 뭐 전 세계 209개국이니까. 자, 그러면 과연 한국의 입지는 어떨까요? 이건 이제 골프장 수를 나타냈습니다. 골프장 수와 골프 코스인데, 좀 영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한 4만 개, 아까 보면 3만 개 정도의 골프장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이거 우즈의 미국입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골프 코스가 16,000개가 돼요. 골프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부동의 1위고, 그래서 우리가 PGA라 그러잖아요. PGA. 골프는 미국, 축구는 영국,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절대적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골프장 수는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 그래서 한국의 프로 선수들도 보면 일본에 많이 가죠. 미국으로 가서 미국 프로 경기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거리도 멀고 왔다 갔다 힘드니까
또 조금 더 상금 레벨이 높은, 한국보다 상금 레벨이 조금 높은 일본에 가서 프로 생활 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2위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 숫자냐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땅의 한 50분의 1 정도의 크기잖아요. 한반도가. 그죠? 어떻게 약간 좀 그렇게 보면 미국의 한 주 정도의 나라 면적이죠. 그 다음에 산도 많아. 근데 한국의 골프장은 2019년 자료입니다만은 무려 몇 개가 있느냐? 네.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400개. 440개 정도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국보다 많아요. 중국보다 골프장 수가 많습니다. 중국은 385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 골프장 수 대비했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 하면 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오징어 게임이 아니어도 전 세계 경제 GDP 7위 아닙니까? 대단한데 그만큼 한국의 골프장도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요건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골프를 딱 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같이 보죠. 과연 어떠한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일단 우리는 브랜드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를 매겨둔 거는 원래는 순위인데 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취향하는 브랜드와 이 순위를 집계한 곳에 순위가 바뀔까봐 제가 굳이 랭킹을 매기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숫자를 매길 때는 사실은 랭킹에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보면 갤러웨이가 있고 갤러웨이,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그 다음에 이런 많이 나이키 골프, 뭐 코브라라는 브랜드는 갑자기는 아니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PGA에서 뛰고 있는 괴물 선수가 하나 있죠. 바로 디셈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워낙 장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장타자라는 게 멀리 치는 걸 말하는데 이제 그 분의 어떤 인지도가 오면서 코브라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한국은 좀 봤더니 뭐 제가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만큼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골프 브랜드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미국 회사들인데 미즈노라든지 혼마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또 일본 회사 기업이죠. 그리고 브리지스톤 많이 들어봤는데 이 뭐야? 타이어 기업이죠. 타이어. 자, 이렇게 많은 골프 브랜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은 골린이 또 골프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에 친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워낙 좀 편안하게 뭐 주린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골린이란 단어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입력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학우님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해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그 실전 투자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K모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권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키워드만 필터링을 해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가 뜨고 그 기사가 연관된 종목이 튈 때만 단타를 친다는 겁니다. 상위권에 계십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 여러분들 수익률 대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야. 하나의 방법인데 유행을 하려고 그러면 습관적으로 지금은 네이버가 검색어 순위를 없앴습니다. 그쵸? 네이버 이제 정부라든지 약간 이런 조작에 불평성이 있다고 해서 네이버가 검색어 순위, 연관 검색어 순위는 랭킹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관 검색어 기능은 여전히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퀘스천 마크가 다 쳐져 있습니다. 네이버 정책상.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건 너무 깊게 가지 말고 보시자고요. 제가 골린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골린이. 골프라고 치니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식 어린이처럼 골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관심이 뭘까를 쳐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골린이가 뭐야? 뭐 이제 이런 무슨 린이란 단어에 익숙해진 분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골프채가 나오고요. 골프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하나 봤어요.
준비물이라고 왜 치는 거야? 준비물이다. 아니, 이게 참 재미난 키워드 아닙니까? 준비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골프채, 골프웨어, 골프화까지는 다 좋아. 드라이버도 좋아. 예, 드라이버는 제일 긴 차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라운딩도 좋아. 이제 필드 나가는 걸 라운딩이라고 하니까. 7번 아이언도 좋아. 예, 좋아. 다 좋아. 레슨도 좋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준비물이 있고 선물도 있어요. 아, 이래서 골린이라 그러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어린이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디 갔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그리고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패션이 되는. 여기서 7번 아이언이 왜 들어갔느냐? 요거는 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7번 아이언이 뭐지? 아이언이란 건 뭐냐 하면 골프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골린이라 생각을 하고 맨 긴 채가 있어요. 그걸 드라이버라 그럽니다. 멀리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통 치는 게 아이언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작게 생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홀컵이라고 해서 108mm의 지름에 땡그랑 떨어지는 게 퍼트라는 게 있는데 왜 그럼 7번 아이언이 골린에 대해 연관 검색어가 있느냐? 그 뭐냐 하면 아까 레슨을 받으러 가면 10중 8구 똑딱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똑딱 똑딱. 예. 그래서 보통 7번 아이언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7번 아이언입니다. 이게 채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골린이란 키워드를 입력을 했더니 골프채 우리가 예상대로 골프채와 골프웨어가 있더라. 좋습니다. 다음.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러냐 하면 물론 남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도 보는데 우리 항상 약간 그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입고 가지? 예, 항상 그래. 헬스장 간다 그러면 헬스장 가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어떤 인터벌로 이제 몸에 대한 뭐 오늘은 뭐 난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딱 가서 내가 PT를 어떻게 받을 건지 내가 상체가 약해서 상체만 강화할 건지 그러면 프로그램을 짭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이거는 경험자들이 재운동을 할 때 하는 거고 운동을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사실 그게 아니야. 실례로 제 이야기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늦게 이 우리가 그 뭐라죠? 스키장, 스노보드를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스노보드가 또 확 열풍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학교 후배가 선배 스키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생각, 스키장 그거 뭐 시간 많고 그런 애들이 친구들이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뭐 갓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라. 근데 제가 똑같이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같았으면 유튜브에서 강습을 배웠을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똑같은 질문이 뭐 입고 가는 거지? 보드 살 생각보다 보드는 렌탈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 입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뭘 하려고 그러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습성.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옛날 이야기로 자꾸 그랬잖아요. 예.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식하는 관점에서는 국민성과 유행도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케팅이고 그게 상술이고 그게 돈입니다. 디스타는 올라가는데도 우리는 100만 원짜리 파카를 입고 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게 연령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수록 브랜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있어 보이니까. 그게 인스타에 올라가고. 근데 지금도 실제로 골린이의 키워드는 저는 패션이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나비입니다. 장비는 몰라. 장비는 오히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장비는 이게 딱 티가 나버립니다. 이 장비는 누가 아냐 하면은 필드 가보면 캐디님이 아세요.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장비만 보고 이 사람이 능력도 안 친다고도 합니다. 근데 장비가 정말 선수용을 가져왔는데 딱 한번 휘두르는 거 딱 보면 장비를 못 살리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는 티를 못 내. 또 고가가 많고 너무 가격이 심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할 때 대부분이 오늘 뭐 입고 가지?
오늘 필드 잡혔는데 어디로 가지? 심지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공감하시는 분 많아요.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갈 때도 학우님들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쫙 뺏고 갑니다. 일부지만. 근데 그게 그 일부라는 게 소비의 주체는 누굽니까? 제가 백화점에 마케팅 팀장이면 소비의 주체는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젊을수록 고가 브랜드를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높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소비 열풍을 말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뭐 입지와 옷을 오늘 뭐 입까 오죽하면 서점에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골프회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골프회 브랜드를 제가 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낯익은 브랜드가 많죠. 타이틀리스트, 갤러웨이, 카스텔바자, PXG, 팬텀. 이제 여러분들 학우님들 본인이 갖고 하는 브랜드와 같은 게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보다 고가 브랜드는 제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아까 스포츠 브랜드 외에 골프웨어 중에도 여기는 뺐지만 상당히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거는 약간 조금 너무 비싸. 그리고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대중성이 조금 떨어졌어. 제가 생각을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골프를 아시는 분들은 에이 저건 다 보면 보고평이야 보편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순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군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저기까지 다 좋아. 이거 무슨 골프 광고 아니니까. 과연 그러면 정말 골프 옷이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성장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 골프웨어 시장의 규모인데요. 한 2018년 코로나 이전과 후를 좀 봅시다.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었어요. 4조 2천억에서 4조 6천억 정도로. 한때 우리의 아웃도어 브랜드 옷처럼. 근데 4조 6천을 하던 게 2020년 가면서 다시 5조 원대로 뛰고 지금 올해 추정컨대는 5조 6천억까지 대략 1년, 2년 만에 1조 원 정도의 금액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골프의 시장 자체가 계속으로 큰답니다.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리는 거. 209개국에 골프를 치고 있고 한국에 40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런 골프장을 갑자기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극소 일부일 뿐이고. 그런 관점에서 국내를 포함해서 국내 골프웨어 시장 산업 자체는 어쨌든 부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잡았는데 한국이 유독 빨리 많이 열강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또 금방 사그라드느냐? 아닐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잠깐 해봤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골프웨어를 살 때 이제 이건 좀 달라.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직업이 주식이라 습관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옷.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옷 꺼내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골프웨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영복, 뭐 운동하시는 뭐 헬스복 아니면 집에 걸려있는 파카 다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옷을 선택할 때는 요즘에는 기능성 스타일 브랜드라는 걸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는 본인의 취향이니까 제가 빼고요.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보통 겨울이나 비가 온다. 그럼 고텍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카의 트렌드는 솜털처럼 가벼우면서 보온성을 높이죠. 그래서 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또 너무 더워요. 그래서 UV 차단은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홈쇼핑이나 어디든지 간에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이렇게 파카나 다운 팔 때는 다운을 다 강조하고 워낙 이제 우리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외선에 민감하니까 UV 차단 필수적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름 같은 때 워낙 더우니까 왜? 골프라는 거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감 소재가 필요합니다. 아직 냉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쿨맥스 소재라는 것 자체가 나옵니다. 쿨맥스가 다른 거 아니겠죠. 영어로 치면 쿨, 시원한. 맥스. 시원하게. 그리고 은섬유 같은 이제 고기능성 섬유도 나오면서 아까 그 고가의 브랜드들이
브랜드들이 이런 섬유를 강조 넣으면서 뭐 밀러도 있습니다. 이런 섬유를 넣으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왜? 브랜드만으로는 승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브랜드만의 특정한 UV 차단, 다운, 고텍스 다 넣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신축성, 고보온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마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은섬유라든지 밀러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쇼핑몰에서 시중에 현재 팔고 있는 PXG의 여성용 골프웨어의 재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다 그렇고 소재가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가 들어갑니다. 소재? 야, 이제 뭐 조금 좁혀가는 맛이 있어요, 학우님들. 이제 종목 우리가 나비 효과가 이런 거거든요. 종목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기업들이. 골프전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계속 집중하세요. 그런데 특징은 대부분이 비슷해요. 신축성, 자외선 차단, 향균.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 습관인데요. 저는 옷을 사면 딴 거보다 이거 다 열어봅니다. 택. 같이 쇼핑할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옷을 잘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옷을 딱 사게 되면 처음에 사이즈 보죠. 근데 저는 이걸 다 열어봅니다. 물론 열어보시면 있어요. 옷 대부분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옷은 가만 보니까 택이 조금 흐린데 라쿤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키가 155니까 아마 여성용 극감이 뭐고 예, 배색이 라쿤이고 안감이 배색이 토끼 틀인 거 보니까 약간 유아용 아웃도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폴리에스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작은데 안감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그래서 이거 말고 조금 더 큰 걸 또 다른 걸 봤습니다. 이 옷은 보니까 모가 극감이 80%가 들어갔고 폴리우레탄이 2%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이런 거 전 정말 잘 봅니다. 안감과 충전재를 폴리에스테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습관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에 폴리에스테르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건 아니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모든 것, 양말에서부터 전부 다 폴리에스테르는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원단의 합성 섬유의 80%가 바로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기억해야 돼요?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뭐 골프웨어 혹시 있죠? 이쁘죠, 옷이? 왜 이쁩니까?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골프웨어 옷이 예쁘지? 우리 예전에 그 등산복 비싼 거 살 때는 이쁘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았어요? 골프웨어가 입어보면 이뻐요. 왜 이쁘냐? 몸에 쫙 붙기 때문입니다. 몸매가 다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색상도 화려합니다만은 특히나 이게 하체 같은 거를 딱 몸에 딱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잡아주고 밀착을 딱 시켜주죠. 그런데 뭐죠? 골프는 어떤 운동입니까? 어떻게 보면 회전 운동입니다. 그리고 4시간, 5시간 동안을 야외에서 라운딩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착 붙는 옷에 가장 필요한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원단에서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폴리우레탄. 이 성분이 들어가는 강도에 따라서 옷의 신축성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꼭 골프 의류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이 들어가는구나. 나일론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합성 섬유는 총 3가지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표시하는 분도 있고 폴리에스테라고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그랬더니 봤더니 나일론은 우리가 알죠. 나일론이 단점 안 늘어져. 신축성 빵점입니다. 제일 잘 늘어지는 게 폴리우레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약간 헐렁한 옷에는 폴리우레탄을 넣지 않습니다. 스포츠웨어 좋습니다.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 그 라이딩 할 때 자전거 웨어도 대부분 몸에 딱 붙죠. 그거는 뭐 이쁘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전거 이제 바퀴라든지 이제 바람 저항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붙이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방수 효과와 방열 효과를 같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신축성을 할 때는 폴리우레탄을 넣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낮아요. 한 자리 씁니다. 폴리우레탄이 만약에 옷에 10%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거 예, 스파이더맨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구성 측면에서 나일론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일론 옷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일론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옷 가격이 낮습니다. 그냥 편하게 집을 수 있는 옷들. 대신 폴리우레탄의 단점이 뭐죠? 내구성이 낮아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이라는 성분 자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갑자기 성유 박사 같아요. 예. 들어가는 순간 비틀지 마시오. 비틀지 마시오라는 단어가 붙어대요. 이게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드라이 클리닝 하세요. 엽서 표백하지 마세요. 비틀지 마세요. 지어 짜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뭐 때문에 그렇겠군요. 근데 폴리우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성분 자체가 신축성은 좋지만은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손빨래, 이거 뭐라고 염색 표백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 섬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인데 이 폴리에스테르가 합성 섬유의 80%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레탄, 폴리가 붙어요. 폴리가 붙으면서 모든 의류들이, 소재들이, 합성섬유들이 폴리라는 글자를 딱 왜 붙였냐 하면 우레탄은 약간 고무 쪽이에요. 탄성. 근데 고무가 갖고 있는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좋아요. 잘 늘어집니다. 근데 단점은 또 뭐냐 하면 통풍성이 떨어지네. 그래서 대부분이 폴리 소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옷들은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면화를 넣고 싶다. 우리가 보통 코튼 100%라고 그러죠. 모자 같은 것들. 이런 거 넣을 때도 100%라고 하지만은 사실 안감에다 이런 걸 넣는 이유는 그러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옷의 거의 전부 다가 거의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이라 보면 되고 그중에 가장 중심이 80%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근데 이게 싸. 이걸 가지고 조금 넣는 겁니다. 그 관점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스판덱스라는 개념으로 바로 넘어오는데 이 스판덱스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폴리우레탄이겠네요. 원래 스판덱스는 우레탄계예요.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두퐁에서 시작했네요. 두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퐁이라는 브랜드 있죠. 근데 이 우레탄계 쪽에서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로 합성을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스판덱스가 되죠. 그러니까 스판덱스 그러면 약간 고무의 일종입니다. 탄력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힌트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제가 오늘 나비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사 브랜드와 타사 브랜드를 비교를 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천입니다. 세탁 전, 후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거는 이제 스판덱스가 들어가지 않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코로레아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과 자사 제품과 아닌 제품을 탈색 비교를 했을 경우에 뭐 육안을 보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빨간색. 근데 얘는 허옇게 돼버리죠. 파란색 원단도 마찬가지. 얘도 약간은 변화가 있는데 얘는 더 변화가 많은 겁니다. 자, 골프웨어, 스판덱스, 폴리에스테르까지 다 왔습니다. 과연 골린이가 쏘아올린 나비는 뭘까요? 효성 TNC입니다. 야, 갑자기 효성 TNC가 나와. 예, 효성 TNC라는 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글로벌 스판덱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조금 전에 살펴본 바로 그 크레오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정 1류 상품으로 갔습니다. 원래 크루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영복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근데 효성 TNC의 바로 이 스판덱스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옷. 자, 과연 그러면 효성 TNC라는 기업이 스판덱스를 통해 가지고 골리지를 가지고 얼마나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들어가 보죠.
이거는 효성 TNC의 실적 프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집중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효성 TNC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부분과 무역 부분이 있어요. 근데 2019년과 20년 그리고 이거는 4개 분기인데 집계한 시점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봤더니 섬유 부분,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터 다 배운 거죠.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스판덱스가 뭐라고요? 폴리우레탄계입니다. 3대 합성 섬유.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의 증가 속도가 3분기 누적인데 벌써 작년 전체를 넘어버립니다. 뭐 제가 단위는 뺄게요. 3,2에서 5,2까지 폭증을 해버립니다. 섬유 쪽이. 무역 쪽은 오히려 그냥 그랬어요. 무역 쪽은. 왜? 이건 무역은 철강이나 화학 제품을 트레이딩하거나 NF3라든지 타이어 보강제로 들어가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맞물린 거죠. 이미 효성 TNC는 섬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매출 비중 자체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거야. 근데 말입니다. 그거 다 생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학우님들이 바로 지금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봤습니다. 섬유 부분에서 수출과 내수를 다루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직수출하고 로컬 수출을 포함한 겁니다. 직수출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 로컬 수출은 뭐죠? 중국,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실제적으로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출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작년도와 비교해 보게 되면 수출과 내수에서 동반적으로 올라갑니다. 내수가 증가한 것도 보면 숫자는 3029인데 이게 3분기 누적이잖아요. 이건 1년이고. 그러니까 내수도 올랐고 수출도 다 오른 겁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골프웨어의 중국 생산, 베트남 생산의 실제적으로 원사 자체가 다 올라간 거죠. 실적이 대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효성 TNC의 전체 글로벌 스판덱스 1위 회사인데 그럼 스판덱스의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 거겠죠. 그게 조금 전에 봤던 우리의 숫자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키움증권의 리서치를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스판덱스 가격 추이를 보니까 2020년 19년도부터 보죠. 거의 2020년 한 10월 달까지는 멈춰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작년 말부터 올라갑니다. 스판덱스의 가격이 오르면 효성 TNC는 어떤 걸 하죠?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건 좀 이따 마지막 장에 살펴드리고 우리 학우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ESG입니다. 환경, 사회적 기업, 지배구조.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효성에서 4개의 회사로 인적 분해를 했는데 바로 효성 TNC가 보너스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기업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고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페페트병입니다. 저도 사실 운동할 할 때 우리가 조그마하게 페트병 사서 마십니다만은 가장 큰 환경오염의 원인이 바로 폐플라스틱, 폐페트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재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효성 TNC는 벌써 이거를 리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페페트병을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냐?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효성 TNC의 회사 내용에 들어있는 자료인데 어쨌든 공정한 미세한 공정이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페페트병을 밀링하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원사가 패브릭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 이거 페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의 원단을 낸 겁니다. 이 소재는 어떤 소재입니까? 친환경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이야, 참고로 효성 TNC는 국내 페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기업을 안 밀어줄 수도 없고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효성 TNC의 절대적인 향후 먹거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리젠이라는 친환경 소재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미 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업을 했고.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아웃파크라든지 새로운 소재 쪽으로 효성 TNC의 바로 리젠이라는 이 친환경 소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 주가도 60만 원 합니다. 근데 효성 TNC가 현재 실적 분류를 놓고 보면 올해 어차피 1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깝게 배웠던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 3, 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쌉니다. 삼성전자보다 싸요, 여러분. 지금 60만 원대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효성 TNC 목표 가격 100만 원 이하짜리 없습니다. 전부 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싸도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이 비싸 보일 수는 있어요. 절대 주가 비싸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효성 TNC의 주가는 100만 원 그 이상도 절대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강조시켜 드리는 것은 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나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ROE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국내 상장 기업들은 ROE가 20% 정도만 돼도 잘 나왔다 그럽니다. 20%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효성 TNC ROE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8%. 끝난 거예요. 자, 오늘은 골프에서 시작해서 골프로 스판덱스로 넘어왔고 폴리에스테라는 단어와 원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두 번째 날개짓은 바로 골린이가 쏘올린 그 골프공의 날개짓은 효성 TNC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죠. 학우님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보시고 효성 TNC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린이 열풍의 관련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